네, 안녕하세요. AI 소프트웨어 대학 이영호 학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IoT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IoT가 무엇인지, 왜 쓰는지 알아봤고, 그 IoT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몇 개를 찾아봤었고요. 그 몇 개의 오픈소스를 가지고 구현한 IoT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올리고 그 데이터를 대시보드에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해 보기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센서를 수집할 수 있는 IoT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 사용될 장치는요. IoT 장치로 사용될 건 라즈베리 파이라고 불리는 장치입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를 간단히 검색을 해 볼게요. 네, 라즈베리 파이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컴퓨터입니다. USB 크기로 가늠을 해 보면 손바닥만한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라즈베리 파이 4고요. 라즈베리 파이 5도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나 상관은 없고요. 컴퓨팅 파워, 연산 능력이 좀 차이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센서 디바이스로 쓰기에는 라즈베리 파이 모델 3 이상을 사용하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현재 남은 디바이스가 라즈베리 파이 5인데 라즈베리 파이가 뭔지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이것은 컴퓨터라고 해요. 컴퓨터고요. 실제 번역을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라고 하고 라즈베리 파이는 이제 고성능 컴퓨팅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라즈베리 파이 5 오면서 많이 성능이 높아졌고요. 라즈베리 파이는 실제 영국에서 제조하고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하고 이제 안에 있는 CPU는 브로드컴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게 되면 지금 라즈베리 파이 5 많이 저렴하죠. $45부터 키보드까지 포함된 제품은 이제 $90부터라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키보드랑 키보드 안에 라즈베리 이 친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모듈이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SD카드 꽂고 전원 연결하고 화면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하나의 모듈이고요.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 키보드가 이제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3D 프린터로 뽑은 듯한 어떤 장치가 하나 있어요. 띵크맨이라고 하네요. 띵크맨이라는 게 있고 골판지 로봇도 만들었고요.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장애물 피하는 로봇도 만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손바닥만한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라즈베리 파이에 버튼을 물려서 카메라로 만들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아주 유명한 친구인데요. 이 안에 이제 센서 하나가 들어갑니다. PIR 센서라고 불리는 센서가 들어가는데 이 친구로 주변에 사람이나 동물의 그 움직임을 인식을 하고 여기 있는 카메라 모듈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포토부스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런 박스 안에 넣어서 나무에 붙여서 주변에 동물이나 야생동물이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인데 저희는 이제 센서 디바이스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 하드웨어 스펙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라즈베리 파이 5는 16기가 모델이 있고 지금 120달러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 안에 I/O 컨트롤러가 내장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인풋 아웃풋 자세한 사용은 밑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네, 브로드컴에서 제조할 CPU를 갖고 있고 이제 이 친구 라즈베리 파이 5만 있는 건데 PCI 익스프레스라는 규격도 지원을 해서 이제 M.2 SSD라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가는 SSD 그 저장 장치를 꽂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컴퓨터로 쓸 수 있는 리눅스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게 되면 파워 버튼이 5에 생겼고 네, 화면 출력 가능한 단자 2개 있고 네,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때 크게 필요하진 않고 제품으로 설계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사양이 좀 나와 있는데 네, 램 있고 와이파이 되고 블루투스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아두이노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두이노 프로젝트가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로 지금 시작을 하게 되는 경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라즈베리 파이는 하나의 컴퓨터로서 와이파이도 된다 그랬고요. 블루투스도 되고 이더넷 우리 랜선을 꽂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에서 운영체제 리눅스 운영체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편한 IoT 제작 도구가 될 거고요. 실제로 지금 위에 있는 이 까만색 핀들이 있어요. 이 핀들이 역할이 뭐냐면 실제로는 이제 입출력을 담당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UART 같은 통신을 담당하거나 SPI 같은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입출력 포트입니다. 이제 제너럴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가지고 제너럴 핀 인풋 아웃풋을 지원하는 친구인데 이 40개의 핀으로 이제 여러분들 센서를 부착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핀처럼 나와 있고 이제 이더넷 꽂을 수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이번 실습 진행할 거고요. 실제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들어가게 되면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라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게 윈도우, 맥 아니면 리눅스에서 설치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제 윈도우 버전을 저는 따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SD카드를 하나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 SD카드는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가 설치되고 여러분들의 파일들이
이제 리눅스 파일 시스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32기가짜리 안 쓰는 게 있기 때문에 F 드라이브에 마운트되어 있는 이 SD 카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현재 갖고 있는 디바이스가 라즈베리 파이 5이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5를 선택하고요. 운영체제는 64비트의 라즈베리 파이 OS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저장소를 선택해서 지금 F 드라이브로 마운트되어 있는 이 친구를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커스터마이징 설정이 있는데 일단은 아니오라고 해도 되고요. 설정을 잠깐 보게 되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이 디바이스 이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이름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이제 무선 와이파이의 이름을 따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따로 세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유저 이름이랑 비밀번호,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까지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매우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서비스행 SSH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눅스 컴퓨터 명령을 원격으로 보내는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따로 설정을 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기가 완료됐으면 라즈베리 파이의 SD 카드를 장착을 하고요. 라즈베리 파이를 부팅시켜 봅니다. 네, 부팅이 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세팅할 때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를 세팅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넥스트를 눌러서 사용한다고 해요. 자, 우선 나라 설정에서 우리나라를 선택을 해줍니다. 사우스 코리아 해주고요.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면 한글 키보드나 한국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한국어로 리눅스 시스템을 다루는 거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유즈 잉글리시 랭귀지랑 유즈 US 키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US 키보드 사용을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영국 키보드로 바로 설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영국 키보드로 설정이 되면 우리 특수문자들이 좀 다르게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US 키보드에서 미국 키보드로 맞춰주도록 하고요. 다음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네, 이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할 유저의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고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줍니다. 비밀번호 2번 입력한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서 이제는 와이파이를 연결해 줄 차례예요. 이제 와이파이 하나를 선택하고 이렇게 비밀번호 눌러서 연결을 해줍니다. 네,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할지 묻는 건데 크로미늄이 기본적인 브라우저로 사용되면 좋기 때문에 넥스트를 눌러서 넘어가 주고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겠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최신 소프트웨어를 받았기 때문에 스킵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눌러도 상관은 없지만 스킵을 누르면 좀 더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제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다시 켜지겠다, 리부트를 하겠다. 그래서 리스타트를 눌러서 라즈베리 파이를 재부팅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뭐가 많이 알림이 뜨고 있는데 먼저 지금 어떤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지 뜨는 알림이 있고요. 업데이트가 있다고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우 볼티지 워닝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 어댑터가 어 최고 전압을 못 뽑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누르면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쪽으로 보게 되면 지니 에디터랑 소니 에디터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인터넷에는 크로미움 웹브라우저랑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가 있고 VLC라는 오픈소스 미디어 플레이어도 있고 이미지 보는 거 뭐 압축 프로그램이나 계산기 아니면 문서 뷰어나 파일 브라우저나 이런 것들이 있네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만들 수 있는 이미저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데스크 매니저, 터미널, 텍스트 에디터 이렇게 있고 자 설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들 아까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바꾼다 그러면 여기서 체인지 패스워드 하시면 되고요. 장치명을 바꾸고 싶으면 체인지 호스트 네임 하시면 되는데 기본값은 라즈베리 파이로 되어 있네요. 자, 디스플레이 이런 게 있고요. 자, 여기서도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것이냐가 있는데 SSH랑 VNC는 이제 원격으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기본값으로는 한글 폰트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를 들어가게 되면 네모네모가 뜨게 될 겁니다. 네이버를 들어가게 되면 한글들이 모두 네모로 표시되는 이상한 현상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폰트 하나를 까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약간 팁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터미널에서 sudo apt install 폰트즈 다시 나눔이라고 치게 되면 나눔 폰트를 설치하게 될 거고요. 저는 Y 옵션을 추가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나눔 폰트 설치가 다 완료됐고 다시 크롬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되면 좋은데 지금 바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글까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글은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우리가 이 장치를 IoT 디바이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IoT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지난번에 사용했던 IoT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Node.js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Node.js도 설치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압축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extract to extract here를 누를게요. extract here 나온 이 친구가 이제 Node.js 패키지 폴더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Node.js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노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노드는 없다고 나오세요. 패키지 매니저를 확인을 해도 없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노드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옛날에 보던 거랑 좀 달라졌는데 네, 여기 있네요. 자, 다시 어떻게 들어온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구글에다가 Node.js 노드 소스 GitHub라고 치시면 지금 노드 소스 Node.js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밑에 보이는 dev readme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린 여기서 Ctrl F를 눌러서 LTS를 검색해 봅니다. 자, LTS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명령어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명령어를 띄워두고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하나씩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터미널을 옆에 띄워두고요. 하나씩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실제로 커피를 눌러서 오른쪽 클릭, 페이스트 해서 CORL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한가 봐요. 이 패키지 먼저 설치를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 스크립트를 붙여 넣어주고요. 그럼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하면 이제 Node.js를 apt로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nsolid랑 Node.js가 있는데 저는 Node.js로 설치를 할게요. sudo apt install Node.js에 이 친구를 붙여 넣어주고요. 실행을 하면 Node.js가 설치될 겁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노드 다시 손자 V를 눌러서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우리가 사용할 npm도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설치가 다 됐다면 이제 Node.js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n큐브 이 친구를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n큐브를 사용하기 전에 pm2라는 기능을 한 번 더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선은 안 보는 창은 잠깐 가려주고, 자, pm2라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 pm2가 뭐냐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자, 설명을 좀 해드리면 npm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인스톨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G 옵션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폴더, 물결이죠. 물결 폴더면 지금 홈 안에 사용자 유저 이름 밑에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npm으로 node.js 이 친구에 대해서 npm 인스톨을 하게 되면 이제 노드 패키지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그 안에 npm으로 설치한 패키지들이 설치되는 건데, 우리가 사용할 pm2는 다시 G 옵션을 붙여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따로 어디에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Node.js 프로젝트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sudo 옵션을 붙인 이유는 여기가 리눅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사용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sudo 옵션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sudo 그리고 npm 인스톨 한 다음에 글로벌 옵션 다시 G를 넣고 pm2를 설치를 할게요. 네, 지금 설치가 된 듯해요. pm2 버전을 보게 되면 뭔가가 쭈루룩 나오게 되죠. pm2가 정상적으로 설치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pm2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나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pm2 스타트하고 노드.js 파일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니터랑 스타트업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오토부트 앤 서버 리스타트, 서버가 다시 켜질 때 자동으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 pm2 스타트업 해서 지금 나오게 되는 이 명령어를 한번 긁어서 복사를 해주고요. 다시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 다시 켜질 때 이 pm2가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걸 왜 해야 되냐면 pm2 리스트 ls 혹은 리스트라고 치게 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리스트, 현재 pm2로 동작 중인 시스템 혹은 서비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의 리스트를 저장을 하면서 켜지면 해당 리스트들이 다시 켜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IoT 서버가 켜지면 자동으로 이 시스템이 사용되어 하기 때문에
PM 툴을 통해서 IoT 플랫폼인 엔큐브를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PM 툴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거고요. 자, 이제 다 됐으면 클리어를 하고 이 폴더, Node.js가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여기를 복사를 해서 cd, change directory 하고 오른쪽 클릭, 붙여넣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 이 상태에서 폴더 구조를 보고 다운로드, 이제 유저 폴더가 물결이니까 다운로드 폴더에 엔큐브 폴더가 있구나 하고 하나하나 다운하고 탭 자, ls 한번 해서 리스트를 보고요. cd 그리고 다운로드 탭 누르면 자동 완성돼요. 여기까지만 치고 탭 누르면 자동 완성되고 들어가서 다시 ls 그다음에 저 엔큐브 cdn 하고 탭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간소하다면 cd 다운로드 EQ 타임에서 이 폴더로 이동을 해줍니다. 리스트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이 폴더에 있는 내용들이 출력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npm install 하면 되는데, 자,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패키지.json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안에 어떤 패키지가 어떤 버전으로 설치돼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npm install 하게 되면 해당 파일을 읽어와서 자동으로 필요 패키지를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npm install 하게 되면 지금 원래는 폴더가 2개밖에 없는데 엔터 누르면 폴더가 하나 더 생길 거예요. 폴더가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설치가 되는데 지금 뭔가 에러가 나고 있네요. 네, 지금 노드를 너무 높은 버전을 깔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거 22.x 버전을 깔았었으니까 이번에는 20.x 버전을 찾아볼게요. 20.x 버전이 있고, 자, 다시 20.x 버전을 빠르게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 버전 대신에 20.19 버전을 설치를 했고요. PMT 동작을 먼저 확인을 하고, PMT는 정상 동작하는 거 약간랑 영어가 달라진 거 없고, 다시 Node.js의 폴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npm 인스톨을 하시면 아까 안 봤던 Node.modules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자, 이 Node.modules에 이 Node.js에서 필요한 패키지들이 설치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조금 에러가 있는데 여기 적혀있는 이 친구를 사용해서 오류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IP라는 패키지에서 오류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안상 문제가 좀 있다 라고 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일단은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코드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우고 이제 원래는 노드하고 time.js 파일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pm2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pm2 사용을 하는 방법은 pm2 time.js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pm2 start time.js 오타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pm2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보려면 로그를 하고 id를 입력을 해주면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비우스랑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에디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뭐 따로 깔고 싶지 않다 하시면 텍스트 에디터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를 권유합니다. 먼저 sudo apt install gedit이라는 메모장 하나를 추천드리고요. 설치가 완료됐으면 여기 액세서리즈에 이 뒤에 텍스트 에디터가 하나 더 있을 텐데 네, gedit이라고 여기 있네요. 이 친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일반 텍스트 에디터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코드를 보기가 좀 어려운데 gedit은 코드 보기가 좀 편해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좀 써오고 있는 친구입니다. 일단은 conf.js 이거를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gedit으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를 수정을 하냐? 일단은 CSE 호스트를 먼저 수정을 할게요. CSE 호스트는 여러분들의 IoT 서버 주소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A 네임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IoT 데모, 소나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러고 이 밑에도 여러 가지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는 필요 없으니까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없네요. 네, 우선은 저거는 좀 이따 수정하도록 하고요. 저장을 누르고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좀 이따 수정한다는 거는 이거 말고 다른 에디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터미널이 아니라 기본으로 설치된 프로그램들 중에 recommended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권장되는 소프트웨어를 클릭 한 번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친구를 체크를 해줍니다. 이거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많이 써보셨죠?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보게 되면 이제 CAD 프로그램도 있고요. 게임도 조금 있고 브라우저 아니면 오피스, 리브레 오피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MS 오피스의 오픈소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바탕화면이나 키보드 프로그래밍 할 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프로그래밍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있으면 되고요. 체크를 해두고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체크한 애들이 설치될 텐데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또 저거 하나 설치될 거예요. 설치가 완료됐으면 OK를 눌러주고요. 이제 recommended 소프트웨어 이 친구는 닫아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 위에 클릭을 해보면 프로그래밍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cook.js를 오른쪽 클릭해서 open with 해서 프로그래밍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선택을 하고 OK 누르게 되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실행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아까 필요 없는 부분이 있었죠.
필요 없는 부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주석 단축 키로 컨트롤 플래시 해서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도 크게 필요는 없는데 우선 냅두도록 할게요. 네, 이제 컨트롤 S를 눌러서 닫아줍니다. 컨트롤 S 누르고 닫아주게 되면 세팅은 다 끝났고요. 자, 다시 PM2 리스트를 보고 PM2 로그 해서 해당되는 코드 ID 눌러주면 아직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있죠. 이것은 이제 PM2 리스타트 하고 아까 아이디가 0번이었죠? 0을 치셔도 되고 아니면 all이라고 쳐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실행이 됐을 거예요. PM2 로그 제로 다시 쳐보면 뭔가 지금 에러가 나고 있다는데 이것도 수정을 좀 해봐야겠네요. 저 수정한 파일이 이거 하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뭔가 잘못 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코드를 좀 보게 되면 하나씩 한번 지워볼게요. 테스트 CO2 여기서도 CO2까지 지우게 되면 뭔가 에러가 나고 있네요.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한번 코드를 주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문제였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서브스크립션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자, 1번의 경우에는 두 번째 친구인데 지금 두 번째 친구가 없고 한 친구만 있다 보니까 찾을 수 없어서 에러가 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서브스크립션 설정 부분을 주석 처리함으로써 끝나게 됐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실습할 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라는 컨테이너를 가진 IoT 데모 소나라는 A2로
여러분들의 IoT 클라이언트 하나를 IoT 서버에 등록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저 IoT 센서를 이제 붙여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라즈베리 파이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너럴 인풋 아웃풋 포트가 있는데 이 포트에 센서들을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포트들은 이제 5V와 3V를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어요. 3V 시그널을 보낼 수 있고 아날로그 시그널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그냥 전압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온오프만 가능하다. 3.3V로. 그럼 5V 입력은 또 안 됩니다. 5V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5V 신호를 인가했다가 라즈베리 파이 기판이 타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3.3V 신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디지털 시그널로 3.3V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고요. 아날로그 시그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ADC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이제 초음파 센서를 사용할 건데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센서를 결선하시면 됩니다. 23번, 24번이 이제 각각 트리거와 에코로 연결이 될 거고요. 각각 연결을 하셨으면 소스 코드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한 이 초음파 센서의 값이 IoT 서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GND라고 부르는 거는 그라운드고요. VCC는 이제 볼티지 인풋을 말하는 거라서 5V 인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발을 위해서 코드를 하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 그래서 소닉 .py라고 하나 만들게요. 어디다가 만드냐 했을 때 저는 그냥 홈 폴더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닉이라고 쓸 거고요. 파이썬 인스텐션 필요하냐 했을 때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인스톨 하도록 할게요. 트러스트 관련해서 나오면 이제 있겠다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패키지는 자동으로 설치되게 냅두고 소스 코드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는 GPIO를 쓸 거기 때문에 GPIO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멈출 일이 있어서 타임 친구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타스라고 엔큐브의 그 데이터 받는 부분으로 소켓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켓도 사용을 하고요. 오브 제이슨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켓이랑 제이슨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 이제 나왔네요. 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필요한 상수들이 있어서 이거는 정의를 하고요. 이건 이제 엔큐브의 호스트와 포트를 지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엔큐브의 호스트와 포트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소켓 커뮤니케이션을 지정을 할게요. 지정을 했고 이제 해당 지정된 걸로 연결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엔큐브에 연결을 하게 될 거고요. 코드 실행하자마자 엔큐브에 연결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센서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을 함수로 정의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고 이걸 메시지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end of 파일 정의를 해주고 연결된 소켓 통신하고 있는 친구한테 데이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성황이 다 됐고요. 이제는 GPIO로 초음파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GPIO를 사용하기 전에 세팅해야 되는 부분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GPIO가 기존에 사용되고 있다면 클린업 바라는 것 없고요. 그리고 핀 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BCM 핀맵을 사용하겠다. 이제 핀맵이라고 하는 거는 GPIO가 1번 숫자로 인덱싱 하는 게 있고 BCM 핀맵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BCM 핀맵으로 사용할 거고 아까 봤던 23번, 24번이에요. 그리고 뭔가 워닝이 있을 때 워닝 표시를 꺼서 조금은 보기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디버깅 할 때는 이거를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용할 키의 번호를 정의를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핀들이 아웃풋인지 인풋인지를 설정해 줍니다. 트리거의 경우에는 아웃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에코의 경우에는 인으로 설정을 합니다. 트리거로 나갔던 그 신호가 이제 벽을 튕기고 반사해서
장애물을 튕기고 반사해서 에코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나가면 안 돼서 저는 트리거를 잠시 꺼두도록 할게요. 트리거를 꺼두고요. 2초 정도 쉬었다가 코드가 실행되도록 할게요. 우선 GPIO 아웃풋으로 트리거를 통해서 신호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딜레이를 주고요. 이제 1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의 펄스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0.00001초 정도 타임스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네, 0.001초 타임스냅을 주고요. 그러고 끕니다. 붓을 꺼서 붓을 꺼서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요. while GPIO 이번엔 신호를 받아들이는 인풋 해서 에코로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면 일단은 현재 시간, 이제 신호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시간 서치 타임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신호를 받았을 때 시간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신호를 받았을 때니까 1로 바꾸고요. 자, 요거는 STR 타임이라고 할게요. STT 타임,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그 두 개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임의 오차를 계산을 합니다. 오차를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거리는 여기에 34320 나누기 2를 곱하면 된다고 해요. 자, 이 값을 출력을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도록 하고 잠시 약 0.4초 정도 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탭을 한번 해주시고 while true
while true로 감춰줍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돌아가겠죠.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고 싶다는 친구가 있으면 트라이 문을 열어주시고요. 이 친구들을 트라이 문 안에 넣어주고 accept에서 키보드로 컨트롤 C 눌렀을 때 다 끝내도록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지금 아직 IoT 서버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화면에 출력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홈 폴더에 유저 폴더에 소닉.파일로 넣었죠. 소닉.파일을 실행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된 중입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값을 못 받아오고 있는데 while to sleep 네,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야 됐네요. 자, while문은 이렇게 작성되면 됩니다. 이제 잘 나오고 있죠. 실제 초음파 센서에 손을 갖다 대면서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5cm, 4cm, 3cm, 4cm까지 인식이 오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까워지면 에러가 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완전히 딱 붙인 상태인데 정리 이상치들이 나오고 있죠. 컨트롤 C를 하고요. 자, 우리가 초반에 이 코드 초반에 sendCin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놨었어요. 이 함수를 가지고 IoT 서버로 값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를 프린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내면 되는데 우리가 테스트라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었죠. 그러고 메시지로 디스트를 보내겠습니다. pint log 제로 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서 여기서는 아까 만들었던 소닉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커넥트 됐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보내지고는 있는데 데이터가 잘 수집되는지 지난번에 리소스 브라우저 통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해당 IoT 데모 소나 A의 테스트 컨테이너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값이
잘 올라오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손을 좀 가까이 댔고 좀 멀리 떨어져 보면 값이 계속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IoT 센서 디바이스의 초음파 센서 디바이스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